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뵙는 것 같고, 아까 사회자분이 아주 열성적으로 소개해 주셨는데, 진짜, 우리 김종수님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것 같고, 저도 이제 사실 나오면서 굉장히 설렜던 것 같아요. 왜냐면 오랜만에 제가 만나고, 그리고 제가, 다른 스피치는 저희 팀이 이제 줌 미팅 이런 걸 하지만, 다른 스피치는 거의 안 했기 때문에 저도 오랜만이고, 일단, 오늘 저도 여기서, 리엠들 만나뵈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여기는 뭐 이렇게 보이네요. 채팅방이. 그래서 굉장히 생동감 있네. 반갑습니다. 반갑고요. 요새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코로나 이슈 뭐 1년 다 지나 보니까 그 오랜만에 이제 만나신 분들은 요새 사업 어렵지 않냐. 왜냐면 다른 일들이 많이 어려우니까. 근데 사실 뭐 사업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뭐 여기 계신 분들 많이 그러겠지만 매출도 올랐고 뭐 수입도 작년보다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증가하고 있는데 또 물어보신 입장은 또 사업 어려우시죠? 그러면 또 반대로 뭐 너무 잘 되고 있는데 그러면 대답할 수 없으니까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어 어려운 건 모르겠고 너무 재밌어졌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재밌어진 것 같아요. 이 사업 자체가. 저는 이제 이 사업을 이제 만 15년 하고 이제 16년 차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16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뭐가 제일 좋냐라고 이제 제가 저한테도 물어보고 다른 사람이 만약 질문을 한다면 저한테 그렇게 질문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물어보면 첫 번째는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라는 거.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시간의 자유라는 게 굉장히 관념적이었어요. 그냥 뭐 출근 안 해도 되고 그냥 오전에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그 시간에 뭐 내가 여행 가고 싶으면 여행 가고 뭐 그 정도의 관념이었는데 진짜로 시간적 자유가 딱 있는 상태는 뭐냐면 매 순간 느낌을 굉장히 강렬히 만들 수 있어요. 매 순간 느낌. 한 5분도 굉장히 내 느낌으로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직장을 다니거나 자영업을 하면 시간이 있죠. 뭐 퇴근 후나 아니면 뭐 중간에 쉬는 시간 있고 주말에 시간 있지만 그 시간에 느낌이 강렬하지 않거든요. 내 시간이 아니니까. 근데 그게 좋은 것 같고 제가 이 사업을 16년 동안 하고 있는데 참 설렌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참 역동적이다. 설렌다. 이 사업을 16년 동안 뭔가 하고 있는데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계속 설레는 일을 만난다는 게 과연 가능할까? 저는 지금 여기도 이제 처음 와본 스튜디오인데 굉장히 좀 설렘이 있는 것 같아요. 긴장돼서 떨리진 않아요. 근데 설레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한 1시간 정도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 이런 뭐 만약에 이런 미팅을 또 안내받거나 링크를 받으신 분은 또 그러실 수 있잖아요. 내가 아메를 지금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메를 적극적으로 할 거 아닌데 왜 자꾸 이런 거 보내냐. 그런 분들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저는 100% 그분 의견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공부를 한다라는 건 지식을 쌓는 데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뷰의 해상도를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것. 세상을 바라보는 뷰. 내가 이때까지 그냥 무심코 지나왔던, 어떻게 무심코 지나왔던 관계, 무심코 지나왔던 어떤 제품들, 무심코 그냥 아무렇지 생각 안 했던 나의 미래에 대해서 훨씬 명확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냥 제 아메 얘기예요. 제 얘기예요. 그냥 제 얘기 그냥 들으시는 거예요. 제가 보는 뷰죠. 제가 보는 뷰.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요 시간을 통해서 저런 관점으로 사람을 살아가는 수가 있구나. 저런 관점으로 세상을 볼 수 있구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를 오늘 처음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제 소개 간단히 할게요. 저는 사실 아메이는 10년 하고 있지만 제가 2년 전에 책을 썼거든요. 나를 바꿀 자유 책인데 책 제목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나를 바꿀 자유. 저도 제 책을 너무 좋아해요. 제 책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제가 책을 저희 출판사 대표님이 오랫동안 알았던 분이 제가 많은 작가를 봤지만 사실 리더님처럼 대표님처럼 많은 경험을 실질적으로 하는 작가들은 많지 않는 것 같다. 그 작가들은 관념 속에서 어떤 컨셉을 잡아서 글을 쓰지만 대표님 같은 경우는 실제 경험담이 많을 것 같다. 그래서 뭐 저는 글을 쓴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래서 목차만 처음에 정리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나를 바꿀 자유의 초안이에요. 책 제목이 나를 바꿀 자유가 아니었어요. 미래를 발명하라. 부제가 출근하지 않는 사람들이요. 이 제목도 괜찮은데 마지막에 바꿨죠. 나를 바꿀 자유로.
그래서 이제 이걸로 이제 제가 다시 아젠다를 짜고 목차 잡아서 책을 나왔는데, 책이 이제 거의 나오게 돼서 이제 출판사 대표랑 미팅하고 이제 MD들 각 뭐 교보문고나 단 서점들 MD들이 있거든요. 책이 나오면 이제 그 책을 보는데 책이 너무 좋대요. 프레시하고 내용이 진정성 있고. 근데 뭐가 문제냐? 이 저자 소개에 아메이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책을 볼 때 책 제목을 보고 한번 이제 겉표지를 딱 띄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 책을 읽은 만한지 안 한지 그걸 본다고. 근데 괜찮아. 뭐 연세대까지 괜찮아. 대기업 괜찮아. 띄겠는데 아메이네. 여기서 이제 많이 접힌다는 거지. 그래서 대표님도 저한테 처음에 제안했던 게, 김민님 이거 내용 좋은데 표지에 아메이는 좀 빼고 가자. 저한테 그러셨어요.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첫 번째, 제가 많은 자기개발 서적을 봤지만 뭐 하란 얘기는 아무도 안 하더라. 그냥 그럼 뭐 해야 될까? 그러면 it's up to you. 그건 네가 알아서 해야지. 굉장히 무책임하더라, 자기개발서가. 동기부여만 시켜놓고. 근데 제가 이 책에 쓰는 모든 내용은 이 사업을 하면서 얻은 내용이기 때문에 난 아메이를 쓸 거다. 두 번째, 여기 표지만 없앤다고 안 없어진다. 책 속에 수백 개 들어가 있다. 어차피 아메이인 줄 안다. 그래서 갔죠. 근데 이제 여러 MD들 했는데 이제 그 코엑스의 반몰 의수하는 데가 그 우리 대표님한테 2권 딱 주문했어. 2권. 2권은 이거는 진짜 그 출판사 대표 완전 그러니까 부끄럽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 책이 나오자마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인터파크하고 알라딘에서 바로 실시간 1위 해버렸어요. 자기개발 1위 해버렸어요. 왜 그러냐? 네트워크 힘이죠. 이 출판계 업계를 깜짝 놀란 거예요. 김민기라는 사람은 지하철에서 아침이 김민기인데 신진 작가인데 베스트셀러 돼버렸어 그냥. 진짜로 난리 났었어요. 그래서 이제 반대로 거기 있는 사람이 책 좀 달라고 그랬어요. 우리 대표님한테. 책 안 줬지 2주 동안.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네트워크 파워를 굉장히 느꼈죠. 굉장히 느꼈죠. 사실 저희 책이 우리나라 최고 베스트셀러 되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책에 PB 딱 들어가면 끝나요. 그러면 다 끝납니다 그냥. 매달 전국 베스트셀러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책 쓰고 사실 출판사 대표님 뭐라고 그랬냐면 작가 중에 첫 책 내고 이렇게 꽃길만 걷는 사람 없다. 예약 판매로 자기개발 1위 해. 그렇죠? 교보문고도 4위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제가 북콘서트, 강북교보문고, 강남교보문고 다 치웠단 말이에요. 여러분 책을 쓰면 다 북콘서트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아무리 유명한 작가라도 북콘서트 하면 오질 않습니다. 사실 읽긴 읽지만 진짜 오지 않아요. 저는 너무 많이 와서 문제였지. 그게 좀 반대로. 그러니까 출판 대표도 되게 좋다. 보통 1세 찍으면 1,500권에서 2,000권 찍거든요. 그러니까 잘 나가는 사람들도 1세가 잘 소진이 안 돼요. 제 책은 10세 넘게 찍었거든요. 예. 제 파트너들은 생필품처럼 사고 있습니다, 계속. 여기 계신 분들 많이 사고 왔는데 감사드리고요. 책은 여러분 빌려주는 거 아니에요. 책은 사보는 거예요. 여러분 도서관이 아니기 때문에 책은 사보시고. 그리고 이제 유명한 블로거들이 제 책을 리뷰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메이를 안 하시는 분들이. 그거는 굉장히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굉장히 유명한 블로거인데, 근데 이걸 대표님 보내주셨어요, 나한테. 이번 책은 포스팅이 유난히 길어지고 있어요. 읽는 내내 한 글자 한 글자 버릴 게 없더라고요. 지금 이 리뷰를 쓸 시간이 새벽 4시를 향해 가고 있어요. 억지로 시켜서 하는 일이었다면 아마 못했을 것 같아요. 내가 선택한 책이고 내가 생각한 것들을 제가 쓸 수 있게 가능한 거죠. 너무 좋은 거야. 내 책에 대한 리뷰가 나오니까. 이 책의 저자는 아메이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쫙 나오니까 저에게 아메이는 다단계 사업이라는 편견이 있었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 책을 집었다가 다시 내려놓기도 했었고요. 근데 서두에서 밝혔다시피 프롤로그를 읽으면서 너무 강력한 끌림에 이 책을 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저자의 관점이 참 좋았어요. 실패의 원인을 사람에게 찾는 게 아니라 환경에서, 그리고 프로세스 있으니 방법을 바꿔서 접근하는 시야를 저에게 알려준 거. 너무 좋잖아요. 마지막에 대박이야. 이 말빨로 영업을 했으니 성공했겠구나 싶기도 했어요. 이건 뭐지? 그러니까 밖에서는 아무리 우리는 사업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밖에서는 이거 뭐라고 그래야 되나? 영업으로 보는 거죠. 그냥 이런 식으로. 사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사업을 어떻게 해석하는 게 중요하지. 처음 시작할 때 가장 많이 신경 쓰이는 건 이거잖아요. 나는 좋은데 얘기를 못 하겠는 거. 나는 좋은데 몇몇 얘기 꺼내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막 뭐라고 그러는 거니까.
저는 이 사업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지금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사업의 기회는 사람들이 안 변하기 때문에 기회가 있는 거예요. 코로나가 다 지났는데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다 아메이를 좋다고 평가해봐요. 이건 재앙이에요, 재앙. 아메이를 다 좋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아메이를 했을 때 뭐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왜 네가 그런 거 하냐? 뭐 이런 얘기가 반가운 얘기지. 가장 슬픈 얘기는 내가 전화를 했는데 야, 너 혹시 아메이 하냐? 미안해. 이번 달 SP야. 이게 가장 슬픈 얘기거든. 정말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가 계속 있어야지 저한테 기회가 있다는 거. 저는 너무 재밌는 거지, 이게. 오해가 없어질 때 우리 할 일이 없어진다는 거. 그리고 제 책은 작년에 또 한 권 나왔습니다. 뭐냐면 또 나를 바꿀 줄 알았는데 색깔만 바꿨어요. 글자 하나도 안 바꿨어요. 그래서 한 권 내서 한 책은 하나 썼는데 두 권 쓴 작가가 됐는데 그냥 저는 매년 제가 원하는 컬러를 낼까 생각 중이에요. 민트색인데 제가 색깔 정해놓으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문구들이에요. 제 책에서. 지식은 사람을 뜨겁게 만들지 못한다. 전달되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믿음이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내가 믿고 있는 것만 전달되는 것 같아요. 내가 알고 있는 건 얘기는 하지만 상대방은 그냥 안 들리거든요. 근데 내가 작게나마 분명히 믿고 있는 거, 그것이 전달되죠. 이 핵심의 키워드는 이겁니다. 낯선 선택이 낯선 기회로 이끈다는 거. 더 핵심은 사람들이 낯선 곳에 안 가려고 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던져야 된다는 거. 의도적으로 거기 던져서 적응시켜야 된다는 게 핵심 메시지고요. 이 책 아시죠?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이 책이 경제경영서적으로는 제 최고 잘 팔린 베스트셀러인데 이 책이 왜 이렇게 잘 팔렸냐 보니 내용도 좋지만 이 캐시플로우 쿼드런트라는 이 현금흐름 4분면이라는 것을 로버트 키요사키가 처음 도표화시켰어요. 인플로이 직장인과 자영업과 비즈니스 오너와 투자가들. 저는 오늘 이 내용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베스트셀러가 되려면 이런 도표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구나 싶어가지고 제가 하나 또 도표를 만들었죠. 제가 만든 건 체인지 쿼드런트예요. 구글 검색해도 안 나옵니다.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안 나와요. 제가 만들었어요. 보니까 보세요. 이 4분면이 있는데 여러분이 인정하고 여러분이 알고 있고 여러분이 느낌 있는 분면이 있어요. 여러분이 의문점을 가지고 여러분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아직 불안해하는 것이 물음표고 다른 사람이 알고 있고 다른 사람이 느낌이 있고 다른 사람이 인정하는 게 느낌표. 다른 사람이 모르겠고 다른 사람이 이해가 안 되고 다른 사람도 불안해하는 게 others 그 물음표. 그러면 여러분도 알고 있고 다른 사람도 알고 있는 분면이 어떤 분면인가? 컴포트 존인 거죠. 그러니까 안전지대인 거예요. 편안한 거죠, 그냥. 근데 여기서 어느 순간 여러분이 불편함을 느껴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일 계속하는 거 아닌 것 같은데? 내 삶이 왜 이러지? 그럴 때 저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 존을 저는 크라이 존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사람은 문제 없어요. 근데 여러분만 마음속으로 울고 있는 거야. 직장을 다니면서도 밖에서는 문제 없어요. 그냥 멀쩡히 직장 잘 다니는 거니까. 가정생활도 문제 없어. 하지만 여러분이 울기 시작하죠. 근데 어느 순간 여러분이 정리가 됐어요. 회사 그만 다녀야 되겠다. 이제 변해야 되겠다. 이 사람이랑 더 이상 못 만나겠다. 끝내야 되겠다. 정리가 됐어. 그건 여러분이 이제 느낌표가 된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은 팩트가 된 거니까. 하지만 다른 사람은 퀘스천이에요. 너 갑자기 왜? 갑자기가 아니라고. 옛날부터 울었지. 갑자기가 아닌데 사람들이 너 왜 그래? 왜 멀쩡히 다니는 회사 왜? 왜 멀쩡히 왜? 거기가 이제 뭐냐면 컨플릭트 챌린지 존이에요. 여기서 엄청 부딪히게 돼요. 여러분은 확신을 가지고 이제 이유가 생겼는데 다른 사람 아직 그 일을 모르니까. 그러면 여기서 여기 있죠. 여러분도 모르고 상대방도 모르는 이 존. 여기가 뭐냐면 얘가 기회의 존이거든요. 근데 컴포트존에서 크라이 갔다가 그 다음에 챌린지 갔다가 찬스로 가면 좋겠지만 찬스로 못 갑니다. 거의 못 가요. 왜냐? 여러분도 모르기 때문에 못 보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거의 한 98%는 컴포트로 가요. 이건 어느 분야나 똑같습니다. 변화. 사실 이 사업을 새로 시작하신 분도 그럴걸요. 뭔가 이유가 생겨서 좀 알아보다가 공부하시다가 해야 되겠어 근데 부딪히고 하지 말라고 그러면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난 제일 많이 듣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난 그 생각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아닌 것 같대. 왜 그럴까? 이 찬스존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왜냐? 이 찬스존이라는 거는 이렇게 단계가 레벨이 다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발견한 솔루션이란 건 뭐냐면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넘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의지를 낸다고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 비즈니스 해보니까
여러분도 불안하고 상대방도 불안하지만 다른 사람은 불안하게 느끼지만 어떤 사람은 그 불안한 환경을 굉장히 편안하게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처음에 철인삼종 한다고 그랬을 때 제 친구들이 그러다가 심장 터져 죽는다고 그랬거든요. 야, 어떻게 수영하고 사이클 타고 마라톤 죽냐. 근데 철인삼종을 많이 완주한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그냥 수영 끝내고 물 닦고 자전거 타면 된대요. 그럼 땀이 마른데 하다가 이제 물기 마를 때쯤에 내리면 그때 뛰면 된대. 오, 말은 너무 쉬운 거예요. 그게 익숙하니까 많이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 말을 들으니까 할 수 있겠더라고. 결국 내가 불안하게 느끼는 것을 편하게 느끼는 사람을 만나면 나도 거기서 적응해야 되면 컴포트 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성장한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지속적으로 컴포트 존을 늘려나가는 거죠. 그래서 변화라는 건 뭐냐? 내가 A에서 B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좀 더 확장돼서 내가 불편하게 느꼈던 것이 점점 편안해지는 거. 처음에는 그게 굉장히 나한테 쉽지 않은 거였지만 편해지는 거. 제가 옛날에 제일 힘들었게 뭔지 아십니까? 사업할 때 남의 집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20대에 시작했는데 소비자분들 들어가면 난 그렇게 불편하더라고. 그냥 남의 집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거기 뭐 빨래도 널어져 있고 거기 뭐 가족살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뭐 제품 전달하고 제가 한번 뭐 돈을 받으러 가면 또 딸이랑 싸우고 있어요. 그럼 또 문을 조용히 닫고 나와. 들어갈 수 없으니까. 또 들어가면 은퇴한 아저씨가 신문을 보고 있어. 그럼 뭐냐고 그러면 또 그분이 그냥 그냥 둘러대면 되는데 아메이라고 얘기해. 그럼 그 신문 보는 아저씨가 갑자기 흥분을 해요. 그럼 내가 또 도망을 나와. 그러니까 약간 이런 것들 있죠. 그러니까 너무 불편했던 거지. 그냥 저도 직장 다니다가 뭐 1년 단위 그냥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하지만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 내가 그것이 편안하지 않았던 거고 이제는 편안하죠. 이제 누가 싸우고 있으면 말리겠지. 가만히 계셔보세요. 얘기하겠지. 만약에 그 남편분이 썩내시면 거기서 사업 설명하겠죠. 편안하니까. 이제는 결국은 변화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이 된다는 개념보다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영역대가 넓어진다는 거. 스펙트럼이 넓어진다는 거. 그럴 때 이제 변화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 중에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든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이룬 사람을 만나야만 그쪽이 기회로 바뀐다는 거. 그래서 저는 직장 다니면서 왜 거기서 성공을 안 꿨냐면 내가 원하는 걸 이룬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 안에는 있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굉장히 심플했는데 다른 사람이 이걸 어렵게 생각하더라고. 그냥 원하는 걸 얻은 사람 한 얘기 듣는 게 제일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나름대로 정리한 한자 나왔죠. 한자 공부 안 한 지 얼마 오래됐는데 이게 컴포트 존을 계속 확장시키는 어떻게 보면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유롭게 사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게 제가 결정한 망본경류입니다. 구글에 안 나옵니다.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안 나와요. 누구나 이런 여정을 간다. 첫 번째 망입니다. 망은 발할망인데 망부터 하려면 욕구하고 욕망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욕구라는 것은 뭐가 결핍되어 있는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결핍된 상태에서 채워서 해결한 심리고 욕망은 내 스스로 의식적으로 부족을 느껴서 구하는 것이 욕구보다 더 깊은 성찰이 필요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수면욕이라든지 식욕이라는 건 누구나 가지는 거야. 잠 오는데 자야죠. 배고픈데 먹고 싶죠. 이건 가만히 있어도 드는 거야. 하지만 다이어트라는 거 먹고 싶지만 날씬해지고 싶다. 이건 욕망인 거지. 그렇죠? 내가 잠을 자고야 되지만 저녁에 뭐 볼 게 있어. 그런 거는 욕망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욕구와 욕망은 정반대예요. 욕구에 거슬리는 게 욕망이지. 그래서 저는 삶은 두 가지 레벨인 것 같아요. 욕구 레벨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불편한 거 싫고 안 좋은 소리 듣기 싫고 그냥 내 편한 데 살래. 욕구 레벨이죠. 욕망 레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인풋을 넣어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 욕구적인 삶이 나쁜 거냐?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충만함은 못 느낀다는 거. 진짜. 충만하게 자기 스스로에게 기대치를 계속 높여가는 사람들은 다 욕망 레벨이라는 거. 그러니까 사실 저는 욕망의 에듀케이션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건 제가 만든 말이 아니에요. 제가 좋아하는 매거진 중에 매거진 B라고 있어요. 매거진 B 보면 각 카테고리별로 그 제품의 아이덴티티를 가장 잘 드러나는 아이템들만 매거진 JOH라는 회사에서 만든 건데 저는 굉장히 좋아요. 팟캐스트도 많이 들었고 유튜브 많이 듣고 이 매거진을 제가 많이 모으고 있는데 이 중에 이제 무인양품 편에서 무인양품 보면 여러분 알겠지만 굉장히 어떻게 저렴한 생필품 파는 거지만 이 무인양품은
무인양품 브랜드로 집도 팔거든요. 왜냐하면 컨셉을 파는 거기 때문에. 이걸 총괄하는 사람이 하라케냐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디자인의 디자인이라는 책을 쓴 사람인데, 하라케냐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어떤 기업을 나무로 봤을 때 그 나무에서 열리는 과실이 그 회사의 상품이나 서비스입니다. 이 나무가 잘 자라려면, 뿌리 줄기가 튼튼하려면 이 나무가 뿌리 받고 있는 이 토양이 건강해야 되는데, 이 토양이 뭐냐? 그 제품, 그 회사의 제품을 소비하는 사람들의 욕망의 수준이라는 거죠. 왜 독일 차가 한국 차보다 좋은가? 왜 이태리 가죽이 한국 가죽보다 좋은가? 왜 미국 통신 속도보다 한국의 통신 속도가 빠른가? 왜냐하면 통신 속도에 대한 한국 사람들의 욕망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왜 전기기기에 대한 그 욕망의 수준이 한국보다 독일이 높기 때문에. 어떤 패션에 대한 센스나 욕망이 한국 사람들, 이태리 사람들이 높기 때문에 그 기업 제품이 잘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좋은 기업이란 무엇인가? 좋은 기업이라는 것은 단순히 제품을 만들어서 그냥 팔고 끝나는 회사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소비자의 욕망의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회사가 좋은 회사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아메이가 굉장히 멋진 회사인 것 같아요. 우리가 청정기 정수기 고를 때 뭐 많이 보지 않거든요. 하지만 아메이 공부해 보시면 우리 공부를 하잖아. 왜 헤파 필터보다 우리 이 필터가 좋은지, 왜 UV 램프를 써야 되는지 이런 기준들을 알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메이 제품을 쓰기만 하더라도 욕망의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아메이가 아니라 다른 제품을 고르는 선택 그 시야도 훨씬 수준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냥 아메이를 단순히 뭐 PB나 뭐 이런 걸 떠나서 제품을 쓰면 수준이 올라가요.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이 제일 반갑냐면 아메이는 뭐라고 그래도 제품은 좋대? 그 사람 얘기가 된다고. 그 사람 좋다는 거죠. 그리고 제품을 전달해 놓으면 꾸준히 그 제품이 그 사람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때문에 결국적으로 인쇄 수입이 드는 아주 고차원의 욕망을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 제품을 쓰고 있어야지 아메이 플랜도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모자라 그러면 보통 이런 모자 생각나거든요. 뭐 야구 모자나 뭐 빈이나 아니면 페드로 같은 건데 이건 이제 우리나라 생각하는 모자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근데 영국의 왕실 모자는 이렇습니다. 영국은 옛날 귀족 사회하고 보통 평민 사회가 옷으로 복장으로 차이가 났지만 지금은 부자나 가는 사람이 다 명품을 입기 때문에 표시가 안 나요. 근데 이런 분들이 뭐 무슨 유명한 대회나 행사하면 이 귀족들이 모자를 이렇게 쓴다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엄청 다양한 모자를 보고 큰 거예요. 엄청 다양한 모자를. 그래서 보통 모자를 하면 요 정도는 대줘야지 모자라고. 우리나라에서 생각도 못하는 것들이 나온다는 거죠. 왜 실리콘밸리에서 IT 기업들이 그렇게 멋지게 나올까? 봐왔던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하는구나. 스타트업은 이렇게 하는구나. 봐왔던 거지. 뭘 보고 컸느냐. 그래서 환경에 따라 내 욕망 수준이 달라지고 욕망의 수준에 따라서 여러분 선택이 달라지고 여러분 하는 선택에 따라 여러분 경험이 달라지고 어떤 경험을 하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결국은 환경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아무에 관심 없었어. 근데 이 환경에 들어오면 없던 욕망이 생긴다니까요. 없던 욕망이 생겨요. 뭐 크게 이루고자 하는 바가 있었거나 나는 이 꿈을 꼭 이루고 싶다는 사람만 시작하는 경우는 별로 못 봤어요. 그냥 조금 관심으로 제품 좋은데 플랜 한번 들어보자. 근데 와봤는데 여기 있다 보니까 듣다 보니까 야 저런 꿈도 있구나. 저런 세계도 있네. 저런 사람도 하네. 그러면서 내가 하는 사람 이런 사람 저 사람도 할 수 있겠네. 처음에는 명단이 없다고 그래요. 저도 만약에 상담을 하면 이러죠. 선생님 명단이 없어요. 어떡해요? 그럼 어떡해요? 못하겠네 그러죠. 명단 없으면 못하지. 그럼 또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이게 내가 많은 사람들의 어떤 음원을 듣거나 사업성 들어보면 없던 명단이 생기는 거예요. 뇌가 비활성화되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걸 활성화시키는 자극만 넣어주면 누구나 다 하고 싶어져요. 정말로. 제가 20대 때 대학교 들어가서 이랬잖아요. 빨리 넘겨야지 이랬는데 제가 몸을 바꾸고 나서 생각이 굉장히 달라졌거든요. 몸도 여러분 정신이 거주하는 환경입니다. 몸이 내가 불만족스러우면 정신이 찝찝해요. 제가 그러거든요. 저희 소비자들 얘기할 때 여러분이 불만 있고 짜증나고 세상 우울한 건 체지방 4kg를 안 줄여서 그렇다. 체지방 4kg만 싹 날려버리면 세상이 달라 보인다. 정말입니다. 체지방 4kg예요. 3.8kg, 3.5kg 아니 무조건 4kg예요. 4kg를 날려버리면 내가 부자가 안 되더라도 기분이 엄청 좋다고. 왜?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 뇌피질에 있는 지방이 빠지거든요. 결국 이 정신도 내 몸이라는 환경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제가 몸을 바꾸고 나서 평범하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 책에 보면 알겠지만 제가 영국을 가게 됩니다. 영국 가서 또라이 같은 친구 만나요. 학교 4번 온 게 이 친구. 근데 이 친구가 영국에서 돈을 좀 벌자고 그러는 거예요. 2002년도에.
야, 우리 학생인데 뭐가 돈 벌겠냐. 그때 월드컵이니까 형 월드컵 때 돈 뭐 벌어보자는 거야. 야, 우리가 뭘 해서 버냐. 가보니까 얘가 그때 한일 월드컵이었는데 월드컵이 개최된 도시가 한 6개인가 8개가 됐었어요.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시장들 거기 이메일 주소가 있더라고. 저희가 이제 메일을 다 썼어요. 시장들한테. 우리가 영국에서 공부하는 유학생들인데 겁나 바쁜데 우리가 지금 월드컵이 이제 한참이니 유럽 사람들이 굉장히 한국에 관심 많이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월드컵을 홍보하면서 한국을 홍보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을 홍보할 수 있는 물품들을 보내달라. EX, 모자나 티셔츠 이런 거 보내주면 고맙겠다. 그렇지. 일주일 지났는데 답이 없어요. 전문 용어로 생발렸지. 아무도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친구한테 화냈다고. 야, 뭐 하려고 쓸데없이 그걸 해서 부끄럽게. 대박. 일주일 뒤에 누구한테 메일이 왔냐면 딱 한 명 와요. 먼저. 바쁜 유학생에 불구하고 2002년 월드컵과 한국을 홍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김민기 님의 이한적인 메일을 받고 2002년 월드컵 개막식 열린 개최 시장으로서 생각합니다. 두 분의 제안에 대해서는 관계간 하여금 우리 서울과 월드컵 알릴 수 있는 각종 정보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5월 6일 서울특별시장 고건. 다 끝났어. 이거 바로 카피해가지고 남은 7개 때 바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뭐 부산시장, 뭐 광주시장, 전주시장, 대구시장이 다 내가 보낼라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진짜 저희 뭐 런던에 있을 때 거기 뭐 하숙집으로 엄청 박스 왔거든요. 근데 놀란 거예요.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 범생이라서 이 정답이 안 나오거나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안 하는데 얘는 약간 또라이니까 그냥 해보는 거지. 근데 해보니까 결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생각이 바뀐 거예요. 뭐든지 해보면 배우는 게 있구나. 이때 제 사고방식이 많이 바뀐 거예요. 저도 굉장히 꽉 막힌 약간 범생 타입이라서 그냥 재보고. 사람들이 이사 왜 안 하는 줄 아십니까? 좋은데? 안 될 것 같아서 안 한대. 너무 놀랍죠? 안 될 것 같아. 안 되면 어떡해, 좋은데. 안 될 거 어떡해. 안 해봤는데 어떻게 아냐고! 마이크 볼륨 알아서 조절해서 내 흥분함 막 올라가니까. 안 될 것 같아. 근데 놀라운 건 해보지도 않은 사람이 자기가 다 판단해. 자기가 오디션 올려놓고 자기가 다 캔슬. 너 떨어져. 아메이만 독특하게 여러분이 오디션 여러분 스스로 올려놓고 여러분이 다 탈락시킨 게임이에요. 여러분이. 아무튼 이걸로 많이 배워서 제가 이제 이 친구와 대화를 통해서 한국에서 제가 고시하다가 고시 안 되겠다. 그래서 로스쿨 가겠다 싶어가지고 미국 가죠. 그래서 하버드 로스쿨 가서 사진을 찍지. 사진 찍고 내 목표를 하버드로 잡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돌아와서 공부하는 도중에 뭐 제 책에 나오지만 제 친구 아버지 만나는 거죠. 이것도 다른 환경이었지. 그냥 우리 아버지 대구에서 자영업 하시는 환경에서 어떻게 보면 큰 건설사, 유명한 건설회사 대표의 어떤 가이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원주에서 일도 하게 되고 멕시코 가서 이분이 땅을 사오라고 그러더라고. 저희가 그래서 2003년도에 얘네들하고 같이 가서 멕시코에서 보름 동안 있으면서 뭐 재밌게 놀다 왔죠. 그러면서 제가 이분을 만나서 많은 대화 중에 저는 좀 글로벌한 일을 하고 싶은데 뭘 하면 될까요? 저는 지금은 미국 변호사 되고 싶다. 근데 이분이 하신 말이 야, 변호사를 네가 왜 하려고 그러냐. 변호사는 네가 고용에 쓰는 거지 네가 되는 게 아니야. 저는 그 말을 처음 들어봤어요. 변호사를 네가 쓰라는 말을. 그리고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야, 니네 학교 졸업하고 연봉 어디가 제일 많이 주냐. 그때 신한은행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 삼성전자, 세 번째 현대자동차, 네 번째 SK텔레콤이었어요. 그리고 제 학교에서 특례로 들어온 친구들은 뭐 JP모건이나 메릴린치나 골드만삭스 같은 투자은행 같은 데 많이 갔거든요. 굉장히 조금 뽑지만 연봉이 높으니까. 근데 이분이 그랬어요. 야, 은행 들어가서 어떻게 돈 버냐. 은행 만들어야 돈 벌지. 난 그 단어 조합도 굉장히 특이했어. 우리가 은행을 만든다는 얘기는 안 들어보거든요. 은행 가서 계좌를 만든다. 은행 가서 송금을 한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지 은행을 만든다는 얘기를 안 했잖아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부자들은 단어가 쓸려요. 단어 조합력이 틀립니다. 단어 조합력에 따라서 사고방식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공부를 하느냐? 단어를 알아야지만 이해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사업을 배울 때도 우리가 모르는 용어들 있지 않습니까? 뭐 스폰서라는 용어라든지 PB라든지 LOS라든지 뭐 리더십이라든지 이런 단어를 모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단어를 이해하면 이제 아메이 세계가 이해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야, 세상 나간 만원 버스인데 네 자리 한 군데도 없어. 밖에 나가면 사람 아무도 안 내린다. 그래서 그럼 제 자리는 언제 생길까요? 버스가 가다가 갑자기 서거나 갑자기 출발하다 보면 조금 빈틈이 생기는데 그 빈틈에 네 머리 놓고 있으면 그게 네 자리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남들이 다 좋다고 하는 자리나 인정받는 자리 그런데 거의 끝물이다.
대부분 사람들이 아니라고 그러는 거. 하지만 몇몇 소스들이 굉장히 강렬하게 이거다라고 외치는 것에 이 기회가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아직까지도 만원 버스 1호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 다니다가 원래 유학 가려고 하다가 이제 고시 공부하다가 다 접었죠. 얘기 듣고. 내 사업을 해야 되겠으니까 이제 뭐 아이템도 없고 없잖아요. 돈도 없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나중에 내 사업을 하려면 뭔가 내가 뭘 좀 팔 수 있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제일 처음에 들어간 곳이 여기예요. 수입차. BMW 가서 석 달 동안 일했습니다. 석 달 동안. 석 달 동안 한 대도 못 팔았어요. 어렵더라고. 제일 싼 거 5,280만 원, 318i부터 제일 비싼 거 760L라 2형 중치 760만 원짜리인데 스펙 사양 다 외우거든요. 못 팔겠더라고. 막판에 제 친구가 이제 지방에서 시대에 다니는 커플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원래 그랜저 살라고 왔었는데 내가 매장에 있으니까 구경 온 거예요. 근데 전시된 차 제가 1,000만 원 싸게 해서 한 대 팔고 전 그만뒀어요. 힘들었냐 아니야 그 문제가 아니라 저는 조금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의 눈을 가지고 싶었는데 제가 여기 있다 보니까 영업 스킬은 좀 배우지만 젊을 때 좀 다른 걸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제가 이 회사에 갔었고 이 회사에서 제가 이제 입사했죠. 2005년 1월 21일 날 입사해서 사실 저는 여기 들어가면 인하원이라는 곳을 가게 되거든요. 인하원 한 400명 들어가 한 기수에 뭐 LG화학, LG텔레콤, LG전자 뭐 다 들어가는데 한 달 뒤에 이제 개인 평가하고 팀 평가하는데 제가 이제 나올 때는 이제 전체에서 제가 2등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저를 봤을 때 내가 뭐 우수하다 안 우수한 게 아니라 왜 보통 대학생들하고 내가 다를까? 왜 내가 특별한 게 없는데? 근데 제가 공부해 본 거죠. 나는 대학교 때 영국 가서 그 일도 했고 그다음에 미국 가서 라이프가드 따고 돌아와서 뭐 강원도 원주 일도 하고 그다음 멕시코도 갔다 오고 그다음 BMW 있어보고 20대가 해야 될 거는 어떤 안정적인 자리나 좋은 연봉 이런 게 아니라 최대한 나를 단련시킬 수 있는 많은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곳으로 내가 가야 되겠구나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알겠지만 이제 대기업 신입사원은 그렇게 할 일이 없거든요. 챌린지 네임 포니까. 이 당시에 이제 저희 어머니가 아메를 하고 계셨고 일본에서 한번 갔다 오셨는데 그때 일본 리더들 테이블 제한테 몇 개 가져다 주셨어요. 그 테이블이 이제 야마다쿠미, 아지미 다케시, 나카지마 가오루라는 이 세 분의 테이블이었는데 야마다쿠미라는 분은 20살에 시작해서 22살에 다이아몬드 되신 분이에요. 그리고 25살에 트리플 다이아몬드 됩니다. 그다음 아지미 다케시는 26살에 시작해서 29살 수석 다이아몬드 되고 나카지마 가오루라는 분은 이제 30에 시작해서 35에 시작 크라운 엠버스 되는 거죠. 제가 그때 관심이 있었던 건 뭐냐면 저는 뭐 부자가 된다, 성공한다는 건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젊어서 뭔가 이룰 수 있다는 건 굉장히 관심이 있었어요. 왜 내가 노력할 준비는 돼 있었거든. 근데 회사에서 나를 다 불태우긴 싫었어요. 그렇게 안 되니까. 근데 이분 얘기 들으니까 우리 엄마 했던 얘기하고 다른 거예요. 내가 봤던 거는 대구에 있는 대봉동 아메였거든. 가면 늘 칠판이 있었고 거기는 머리카락 아니면 이빨이 그려져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이런 걸 어른들이 공부하지? 굉장히 의외다. 그리고 제가 가끔 우리 어머니를 따라서 이제 미팅장을 가보면 놀랬던 게 우리 어머니가 뭔가를 열심히 적으세요. 진짜 대박은 지난주에 적었던 걸 똑같이 적고 있더라고. 그 내가 이 조직은 뭐지? 젊었을 때 공부 안 해서 나머지 공부하는 조직들인가? 이런 생각했었어. 그냥 뭐 전혀 제가 할 거라고 생각을 안 했으니까. 근데 제가 이분들 얘기를 듣고 굉장히 생각이 많이 달라졌죠. 이분들이 돈을 많이 법니다. 여러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인정받는다 했으면 난 두려웠을 거예요. 아메이가 성공한다는 얘기 때문에 두려운 거거든요, 여러분. 아메이가 한 50만 원 정도 벌 수 있는 일이라면 여러분 줄 설 겁니다. 성공한다는 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성공 자체가 두려운 거거든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어떤 파이낸셜 프리덤, 재정적 자유에 대해서 그리고 친구랑 함께 성공하는 데에서 그리고 인생의 이 힘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좀 더 알아보려고 여기 2005년도에 제가 회사 다닐 때 잠깐 휴가 내서 태국 랠리를 간 적이 있었거든요. 이때 제가 옷 빌려서 간 것 같아요. 이 핏이 지금 사진 봐도 마음에 안 들어요. 어떻게 이렇게 옷을 이따구로 입을 수 있는지. 아무튼 이 당시에 이제 가서 제가 이제 여러 나라 사람들을 보고 결론 내린 거죠. 내가 생각했던 그 아메이 판이 아니구나. 굉장히 크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제 망을 정한 거예요. 제 망. 제 망이 뭐였냐면 글로벌 아메이 리더가 돼야 되겠다. 이게 이제 제 망이었어요. 이거는 욕구도 아니에요. 왜냐면 자연스럽지 않거든. 내 친구한테 얘기하면 걔는 글로벌도 모르고 리더도 모르고 아메이는 더 몰라. 그러니까 너 왜 아메이 하냐? 나 글로벌 아메이 리더 되려고.
그럼 뭐 미친놈밖에 더 듣겠어요? 하지만 이게 제 꿈이었다. 뭔가 이 세 가지가 주는 힘이 있었거든. 글로벌은 스케일을 얘기했고, 아메이는 수준을 얘기했어요. 리더는 영향력을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스케일 크게, 뭔가 깊이 있게 영향 주는 삶이 제 목표였어요. 그냥 뭔진 모르겠지만, 저도 일본에서 어떤 분이 한 얘기를 듣고 제가 움직였잖아. 근데 그게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래서 제가 이제 2006년도인가? 1월 25일 날 회사 그만두죠. 바로 그냥 전업 들어가지, 9%대. 시작해보자, 멋지게. 근데 이제 그만두고 나서 이제 이게 이제 미친 짓이라 알게 됐지. 쉽지 않더라고. 이게 회사 다니면서 아메이 하면 스티커 아메이라고 그러거든요. 너무 아메이 그러면 딱 떼고, 그래도 낮에는 회사 열심히 다니니까. 근데 뭐, 저는 뭐 전업부업, 부캐, 뭐 다 아메이니까 쉽지 않더라고. 그래서 이제 제 친구들한테 찾아가서 제가 얘기를 많이 했죠. 친구들아. 좀 알아봐라. 나쁘지 않다. 세더라고요. 강력했어요. 엄청 세더라고. 솔직히 운 적도 많아요. 솔직히 고백하면. 옛날에는 AP가 성내라는 데가 있어요. 성내역. 지금 뭐 잠실 세내가 있는데 성내 AP 옆에 잠실 철교가 있어요. 잠실 철교 보면 주차된 차들이 몇 대 있거든요. 옛날에 그 차 세워놓고 다 울던 사람들이었어. 아니 왜 뭐라 그런지 아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 이거. 근데 내가 너무 힘들어서 울면 내 친구들한테 얘기도 못했던 게 다 그만두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이 성장할까 아메이에서 혼자 눈물 흘리는 사람, 나만이 아는 고통을 느끼는 사람이 좀 성장한다 봅니다. 남들 볼 때 뭐 스폰서한테 우는 거 막 이런 거 말고 혼자 우는 거 있잖아요. 하지만 밖에서는 아무 일도 없이 하는 그 사람이 성장하고 있다 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열심히 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환경에서 또 권수님 만나고, 그래서 1년 10개월 만에 제가 다이아몬드 했거든요. 1년 10개월 만에. 그래서 제가 2009년이 됐을 때 이 요코하마 아레나라고 빅뱅이 공연했던 곳이 일본에서 제일 큰 홀이에요. 3만 명 들어가는데 이게 제 첫 번째 글로벌 무대였어요. 여기 초대받아서 그때 랠리를 하는데 그때 게스트 스피커가 4명이었어요. 4명. 그 오늘 아젠다 보면 뭐 그 김희선이 사회 보시고 뭐 김준일 믿고 그렇잖아요. 그때도 4명에서 스피커가 4명이 누구였냐면 야마이 다꿈이랑 아즈미 다케시랑 나카미와 저였어요. 내가 테이프 들은 사람하고 같은 무대 섰다고. 이때 쟤네가 완전 뒤집어져요. 완전 뒤집어져요. 그냥 이건 뭐지? 4년 전에 테이프 들은 사람인데 4년 전에 내가 만약 뭐 이렇게 윤도현 밴드 듣고 막 너무 좋다 내가 가수 해야지 그런데 4년에 콘서트 같이 하고 있어요. 약간 이런 느낌. 그때 알았죠. 아메에서 이룬 꿈은 무의식적인 것까지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의식적인 꿈만 아니라 무의식적인 거.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은 제가 20대 때 생각해보지도 않는 삶이에요. 전혀 꿈꿔보지도 못한 삶이라고. 꿈꿨던 건 옛날에 다 이루어졌고, 그러니까 아메에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이런 정도면 너무 쉬운 거야. 뭐 이거 할 수 있을까? 묻지 마. 여러분이 안 묻는까지 다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제가 2009년도에 이렇게 됐고, 정확히 10년 뒤에 제가 글로벌 아메 60주년 때, H6 때 전 세계 다이아몬드 다 모였을 때 제가 전 세계 ABO 대표 중에 3명 중에 1명으로 제가 스피치 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망의 힘이 아닐까. 내가 글로벌 아메이 리더라는 어떤 사람도 제시해주지 않았던 그 3개 단어 조합을 내가 만들어서 제 꿈을 꿨단 말이에요. 욕망을 가져버린 거지, 그냥. 거기에 그냥 다 바쳐버린 거지, 그냥. 그래버리니까, 진짜, 시작하고 나서 2005년, 6년도에 전업 시작해서 2009년도에 다이아몬드 되고, 10년 지나서 A6 때, 진짜, 이렇게 되는구나. 저는 그 무대 섰을 때 좋다 떠나서, 야, 이거 진짜 신기하네. 망이라는 거. 이게 진짜 가능하구나. 그걸 느낀 거죠. 이게 이제 망입니다, 여러분. 망. 본은 뭐냐? 본은 손에 물을 묻히는 작업이죠. 본이라는 거. 많은 사람들이 꿈은 많이 꾸지만 이 본 단계가 약하기 때문에 못 넘어가거든요. 제가 저희 파트너들한테 권하는 추천서 중에 이 책이 있습니다. 축적의 길이라고 서울산업대 이정동 교수 쓴 건데 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못 넘어가느냐? 왜 중진국에서 왜 고도로 못 넘어가느냐? 할 때 이 얘기를 합니다. 선진국들은 어떤 게 있냐? 개념 설계 역량이라는 게 있거든요. 개념 설계 역량이 뭐냐? 아이디어죠. 새로운 아이디어고 이것이 이제 구체화시키는 건데 롯데월드타워 있습니다. 123층이죠. 롯데 슈퍼타워. 이제 고층 빌딩은 뭐 50층, 60층하고 달라요. 이게 한 70층, 80층 올라가면
조금만 각도가 1도만 틀어져도 이 건물이 쓰러지기 때문에 위성으로 각도를 대잡아요. 이 각도를. 근데 그 위성 기술 누가 하고 있냐? 스위스 라이카가 갖고 있어요. 라이카 아시죠? 카메라 만드는. 라이카가 측량 기술을 하고, 그다음 풍동 설계라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바람이 엄청 크게 불기 때문에 두바이 같은 데 가보시면 건물이 완전 제멋대로거든요. 바람 통과하라고. 그러니까 바람을 이제 돌게 만드는 그 기술은 캐나다가 했고, 그다음에 시멘트를 수십만 톤을 부어야 되기 때문에 집안을 엄청 단단하게 이게 파야 돼요. 이렇게 단단하게. 그 기술은 영국 거예요. 그럼 한국이 만든 게 뭐냐? 이게 위성 측량 기술 이런 기술들이 이 초고층 빌딩을 만드는 개념 설계 영향들인데 한국은 뭐 했냐? 한국은 벽돌 날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가가치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진국들은 그런 것들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럼 왜? 개념 설계 역량은 아이디어하고 스케일업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나라 굉장히 스마트하죠. 우리나라 사람 굉장히 스마트해요. 남편들 머리 쓰는 거 보세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엄청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숫자로 치면 수학 경시대 나가면 거의 탑먹는 나라가 어디? 인도예요. 0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냈잖아요. 3.1세 1하고 원주율도 인도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나 MIT 같은 데 보면 인도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그 인도 사람도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중학생들이에요. 수학 올림피아드 나오면 한국 애들 탑이야. 근데 얘네들이 없어. 졸업하고 나면. 왜? 다 의대 한의대에 가기 때문에. 왜 그럴까? 스케일업이란 과정은 그냥 실험 정신 가지고 겁나 깨져가면서 연습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그냥 박박 기는 거야. 이거를 엄마들이 허용을 못해요. 고생할 것 같다. 야, 공도를 가면 돈 못 벌어. 박박 길 것 같다. 이거잖아요. 제가 처음에 아메를 했을 때, 조금 아닌 것 같아라는 모습들이 이런 모습이었거든. 엄마 이거 팔아야 돼요. 뭐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런 것들. 처음에 사람들이 낯설어 하는 것들. 이런 것들. 근데 이런 분야, 이거가 없이는 못 넘어간다는 거지. 못 넘어가. 그럴듯하게 그냥 비전만 얘기해서는 아메가 안 만들어져요. 근데 이거는 아메이뿐만 아니라 모든 스타트업이나 모든 다 그래요. 실제로 make things happen. 그러니까 일을 하게끔 만드는, 일이 되게끔 하는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스타트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스케일이 필요한 게 아메이도 스타트업은 굉장히 쉬워요. 아니 주민번호와 전화번호 불러주면 다 가입되잖아. 근데 완성한 사람이 없다고. 왜? 이건 스케일업 과정이니까. 그러니까 시작은 너무 쉬운 거예요. 쉬운 만큼 나가기도 쉽지. 그냥. 그래서 저는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럼 무엇을 나를 단련시켜야 될까? 저는 그래서 뭐 탱ኳ라는 게 우리 시스템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것들. 책도 있고, 운동도 하고, 이런 것들. 이 10가지를 그냥 몸에 그냥 해버리자, 그냥. 그냥 탱ኳ 머신이 돼버리자. 옛날에 제가 플래티넘 때 2007년도인가? 녹음한 테이프 있어요. Y9쿼라고. 그 테이프, 나 옛날에 좀 지나서 다시 쓸 건데, 와, 그거 보면 제가 완전히 미쳐 있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런 게 있었던. 어떻게 보면 지금 저를 보시는 분들은, 좀 멋있는 모습 보이고, 뭐 인상 보이는 건 그럴 수 있는 부분이지만, 사실 뭐 제가 옛날에 했던 거는 뭐냐면, 하는 걸 하는 거죠. 근데 이게 험한 거냐? 절대 험하지 않아. 너무 다이나믹한 거지. 엄청 신나는 거지. 하루에도 롤러코스터를 몇 번 타주는 완전 장난 아닌 너무나 재밌는 그런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이 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몸에 관련된 거죠. 몸이. 저는 탱ኳ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체력 단련인 것 같거든요. 사실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루틴은 지금은 이제 헬스클럽이 다 문 닫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홈트를 구해가지고 푸시업 140개 하거든요. 140개 하고 이제 뭐 이거 쭉 미는 거 있어요. 폼롤러 이거 미는 거. 이거 이제 15세트, 지금 한 3세트 하면 완전 쫄깃쫄깃해지거든. 완전 그러면 저는 하루의 숙제를 끝낸 느낌. 그럼 하루에 나한테 자유를 주는 거야. 그게 제 첫 번째 루틴이에요. 그거에 먼저 스타트 돼야지 두 번째는요. 만약 그게 안 하면 굉장히 찝찝하거든요. 그래서 제 책에 썼지만 몸은 정신을 잡는 그릇이고 몸이 없으면 생각도 없다. 업그레이드된 정신 그릇은 업그레이드된 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세상 어떻게 바른지 경험하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뭘 딴 걸 하라기보다는 집에서 홈트도 좀 하시고 우리 프로틴도 좀 과감하게 많이 드시고 몸을 좀 만드는 데 신경 썼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뭐 인스타에 나오는 유명한 인사처럼 뭐 보디빌더가 되라 뭐 그런 것이 아니라 몸에 불필요한 지방을 좀 없애고 나에 좀 자극을 주고 좀 몸뚱이를 좀 쓰라는 거지. 그래서 사실 제 강의의 거의 한 80%는 몸뚱이에 관련된 얘기예요. 몸만 달라져도 하고 싶거든. 여러분 그래요. 몸만 달려 하고 싶고요. 여러분 입는 옷에 따라 달라져요. 복장에 따라서. 결국 세상은 삶이라는 건
내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 결정되는 거거든. 내가 옷을 추리하게 입어요. 나가기 싫어요. 나가기 싫다고. 근데 내가 멋지게 있잖아요. 뭐 오라는 사람부터 그냥 어디든 방황하고 싶어 그냥. 어디든. 그러면서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왜 멀쩡한 사람도 남자들도 예비군복 입으면 다 이상하게 되잖아요. 복장에 따라서. 여러분 보고 뭐 좋은 옷을 입어라 이런 말이 아니라 나를 긴장시킬 수 있는, 나를 내 스스로 내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걸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메이를 떠나서 나는 아메이 싫다. 그럼 여러분한테 지속적으로 스케일업 할 수 있는 분야가 있는지. 디지털 시대가 된다는 건 뭐냐면 한 가지 답을 찾는데 정점으로 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지. 굉장히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 인간이 경쟁력 분야는 이런 거예요. 시간이 걸리지만 꾸준히 축적해서 할 수 있는 것만 저는 밸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몸을 만드는 거나 아니면 이 사업을 구축하는 거나 이런 것들. 결국 사람들은 요새 뭐 금방 뭐 되는 거 찾거든요. 그런 거는 또 금방 없어져요. 그래서 저는 사람이 성숙하기 위해서는 몸이든 비즈니스든 스케일업 할 수 있는 분야가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 일은 계속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난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본이라는 거고 격이라는 거. 품격, 인격 뭐 그런 건데 제가 나를 바꿀 자에서는 망본까지만 많이 다룬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건 격이라는 건데 이분 계세요. 김진영 교수라고. 이분은 신라호텔 원래 삼성그룹에서 신라호텔 인테리어나 모든 디자인을 다 했던 분이에요. 공간을 완성하는 세 가지. 공간을 완성하는 생각이 뭘까요? 인테리어, 가구가 아니죠. 빛, 그다음에 소리, 그다음에 향, 이 세 가지죠. 그것이 공간을 완성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호텔 가면 향이 달라요. 빛이 다르고. 정말로. 가구가 아니에요. 그림 몇 개 갖다 둔다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 미묘한 디테일. 그거를 이제 누가 원했냐면 연대 세브란스 명현이 원했어요. 우리도 어차피 접객이다. 다만 차이점은 호텔은 걸어서 오고 병원은 누워서 올 뿐이다.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은 천장에 벽화가 있어요. 누워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생각하지 않았던 접근인 거죠. 생각하지 않았던 접근. 이분이 쓴 책이 격의 시대라는 책인데 뭐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다음에 한 페이지 정리해 드릴게요. 이분이 뭐냐면 옛날엔 양의 시대에서 그 다음에 질의 시대에서 지금은 격의 시대로 갔다는 거예요. 양이라는 건 퀀터티고 질이라는 건 퀄러티고 격이라는 건 클래스. 양이라는 건 제품을 얘기하고 질이라는 건 상품이고 격이라는 건 명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양이라는 건 미투 나도 열심히 할래. 질이라는 건 뭐냐면 넘버원. 우리나라가 이거 지금 하고 있거든. 뭐 1등 뭐 LG, 1등 삼성, 1등 얘기 많이 했거든. 1등. 근데 격이는 뭐예요? only one이죠. 양에서는 hard, 열심히 해야 됩니다. 너 열심히 해야 돼. 이건 산업시대 얘기예요. 산업시대. 정보화 시대 뭐예요? better죠, better. 더 잘해야 돼. 더 빠르게. 더 열심히. 근데 격의 시대는 뭐냐면 different. 왠지 아세요? 디지털 시대는 발견되는 거니까. 발견되면 차이가 나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전 이걸 봤을 때 와 대단하다. 저는 아메이가 이쪽에 있기 때문에 계속 경쟁력이 있는 것 같거든요. 결국 이 격을 갖추려면 이런 네 가지 조건이 필요한 거죠. 지키기랑 같이 철학 기반 진정성. 먼저 철학 베이스가 돼야 돼요. 두 번째는 일시액식이 아니라 검증을 요하는 시간이고. 제가 일본에 놀러 가면, 일본에 여행 가면 저는 좋아하는데 일본에 모밀집을 갔는데 200년 됐대요. 200년. 와 이거 뭐냐. 이 집안 사람들은 고조 할아버지부터 면을 썬 거야. 그 아우라가 200년 됐다는 거 끝나는 거야 그냥. 와 대박이다 진짜. 대박. 200년. 뭐 50년 동안 뭐 찹쌀떡 만들고 있어요. 우리는 임대료 비싸지면 바로 빼잖아요. 그러니까 이 좀 뭐라고 그래나 이 시간이 필요한 거지. 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리고 대중이 아니라 그 가치를 아는 고객을 채우는 시. 우린 대중 중심적 아니잖아요. 우린 ABO들 그리고 우리 제품을 좋아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돼 있지. 대중들은 마켓컬리나 쿠팡하면 제품도 많고 그런데 왜 니네들은 ABO는 불편하냐. 우리는 AB로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일반 쇼핑몰이 아니잖아요. 네 번째가 단수의 이익이 아니라 주변 환경을 고려해서 같이 상생하는 코드인 거지. 이게 격이라는 거지. 이게 격이에요. 이걸 이제 우리 비즈니스 가진 거죠. 처음 보신 분들은 무슨 아메가 이렇게 대단하냐 하지만 제가 15년, 10년 검증해보면 정확히 딱 맞아요. 아메 1959년부터 60년도 이상 되고 있고 항공아메도 30년 지나가면서 이런 데이터를 많이 보여줬고 지금은 R&D가 너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요새 어떤 재미냐 제품 쓰는 재미예요. 매출이 더 오를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 뭐 바빠서
뭐 아침에 우리 샤워기로 하고 바디시네저 하고 뭐 저녁에 뭐 웰리체어 누워 그다음에 새로 엘로케어 뭐 청소도 해 즉석 먹어 아니 이런 모든 것들이 계속 나올 수 있는 R&D 실력을 갖췄다는 거죠 아메이가. 그리고 태국 홍수 났을 때 난리 났잖아요. 근데 이제 아메이가 정수기 다 달아가지고 다 정수해 쓰도록 도와주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2013년도에 일본 오사카에서 아메 행사 있었어요. 이때 ABO들만 5만 명 모였거든. 5만 명. 근데 이때 게스트 스피커가 빌 클린턴이었어요. 내가 뭐지? 왜 미국 대통령이 여기 왔지? 그러면서 이분이 그러더라고. 자기는 아메이 굉장히 높게 본다. 아메이는 어떤 정부도 어떤 기업도 어떤 NGO가 못한 일을 하고 있다. 뭐냐? 여성들에게 비즈니스 기회를 준다. 기업들이 취업은 시켜주지만 비즈니스 기회는 안 줍니다. NGO들이 뭐 빵이나 보존할 수 있지만 사업 기회는 주지 않아요. 하지만 아메이만큼 여성들이 자립할 수 있는 비즈니스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국에서는 부시 대통령 왔고 민주당 공화당 다 오는 거예요. 어떤 남자분들은 아메이 되게 우습게 보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회사 창립 기념일날 누구 오십니까? 분녀회장도 안 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진짜 분녀회장 뭐 그렇잖아요. 뭐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아메이 행사 때는 대통령 오신다고 진짜. 제가 물어봤죠. 빌 클린턴 왔을 때 앞에 일본 스태프 어떻게 미국 대통령이 오냐 이런 데를.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미국 대통령이 가는 곳이 있답니다. 미국의 가치를 알릴 수 있는 기업. 미국 가치를 월디즈니나 제너럴 일렉트릭이나 애플이나 이런 보잉 이런 행사는 대통령이 간대요. 아메이에 들어가는 거지. 미국 전신을 대표하는 기업이에요, 여러분. 아메이가. 멋있죠? 그리고 제가 떡다민키로 빅마마 시푸드하고 진미식품. 빅마마 시푸드 이 정원주 사장님하고 이 송상문 대표거든요. 진미식품이 3대 사장인데 제가 이분을 만나 느낀 건 뭐냐면 이분이 느끼는 아메이의 어떤 고마움이나 가치는 너무 대단한 거예요. 진짜 이 빅마마 푸드 이 정원주 대표님이 대단하신 분이거든요. 스시마 정이라고 대마도에서 선박사업 크게 하신 분인데 와가지고 이제 이걸 차렸는데 처음에는 아메이가 너무 싫었대요. 너무 힘들게 하니까. 직원도 한 명 나갔대. 왜? 너무 까다로우니까. 이 절차들이. 하지만 그걸 통해서 레벨이 업되니까 그다음부터 수출기를 열린 거지. 진미식품, 송삼, 우리 아시죠? 정식품, 전기품, 간장, 쌈장, 된장, 고추장, 소스. 아메이 매출이 진미식품의 몇 프로인 줄 아십니까? 6%밖에 안 돼요. 6%밖에 안 되지만 최고 VIP입니다. 왜? 포장재 기술이나 우리만 매주 만들잖아요. 진미식품도 그냥 매주 안 만드는 제품이 다예요. 우리 것만 매주를 따로 만들어요. 그러면 6%밖에 안 되는데 왜 아메이가 그렇게 중요하냐? 매출이 아니라 우리 밸류를 인정해주고 우리를 성장시켜주기 때문에 고맙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번에 팬데믹 프로젝트라고 상생 SBS 다큐멘터리 봤지 않습니까? 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원포원 제품들이 아메이가 일을 함으로써 아메이가 AB랑 콜라보 하면서 이 중소기업부터 다 사는 거지. 어떤 분 그래요? 좀 비싼 것 같은데? 비싸 보인대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수연솜 아시죠? 강식품. 이거 22,500원이에요. 이거 그람당 가면 그람당 100g당 1,406원 나와요. 근데 원래 오색 수연소면 아메이만 유통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강식품이 아메이 본사에 얘기한 거예요. 명인명촌이라고 현대백화점이 있습니다. 아메이 카세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건 대놓고 현대백화점에 아메이 뺏긴 거예요. 뭐 나가도 돼. 현대백화점 그랬으니까. 거기 이제 제안이 왔는데 제 제품 납품해도 될까요? 아메이가 뭐라고 그랬냐면 원래 안 되잖아. 독점해야 되는데. 괜찮다. 돈 더 버셔야죠. 나가도 될까요? 나가도 된다. 거기는 근데 시장가로 나간다고. 수연소면 현대백화점 사시면 100g당 2,940원이에요. 2배 정도 더 비싸요. 게다가 PB도 없어.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 우리 아메이 제품이 가장 저렴하게 가장 최고의 제품을 쓸 수 있는 거죠. 이걸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안 쓰면 안타까운 거지. 안타까운 표정 우리가 좀 덜해서 그렇지만 안타까운 거죠. 어쩔 수 없어요. 아메이가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제품이나 R&D 보면 앞으로 출시될 제품도 엄청 많거든요. 와, 이제 제품 쓰는 재미가 놀라운 거죠. 왜 코로나인데 아메이 사업이 이렇게 계속 잘 될까? 비밀 알려드릴까요? 아메이는 사업이 아니라 생활이었어요. 다 생활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다 영업을 하고 다닌 게 아니야. 생활하고 있었던 거예요. 코로나 때 계속 그 생활 계속 유지되니까 매출이 계속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공부하는 루첼라 정원이 있는데 여기는 대기업 CEO들이나 뭐 대표이사들이 공부하는 곳이거든요. 여기는 모집도 하지 않아요. 100% 추천으로 들어갑니다. 저는 운 좋게 2년 전에 들어갔어요. 아주 운 좋게 들어갔어요. 제가 나이가 제일 어려요. 여기는
서울대 최고 경영자과정이나 이런 거 말고, 거기는 뭐, 인맥 네트워크로 가는 거고, 진짜 공부를 진하게 하는 분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탑 클래스 교수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는 거죠. 어떤 공부를 하냐? 독일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어떻게 2차 대전 패전국인 이 독일, 그 다음에 나치, 히틀러즘, 그걸로 유럽에서 아주 이미지가 나쁜 이 독일이 브랜드명 1위가 됐을까? 메이드 인 저머니가 신뢰도 1위입니다. 전 세계. 메이드 인 저머니가. 그럼 어떻게 할까? 독일을 알아보려면 지역도 알아야 되죠. 프랑스도 알아보자. 프랑스는 몽테니 수학원으로 알아보는 거예요. 스페인 알아보자. 스페인은 세르반테스 돈키호스트를 보는 거죠. 러시아는 뭐자? 프리드리 대제 보는 거예요. 이거를 다 공부하고 그 다음 독일로 떠나요. 그럼 독일로 가서 한 10일 동안 쫙 도는 거죠. 그 연대 이제 김상 교수님이 다 풀어주시거든요. 그럼 엄청 공부돼. 나 놀랐어. 야, 씨, 부자들 못 따라가겠다, 진짜. 어떻게 이런 걸 공부하냐. 판을 짜는 공부를 하는데. 그 다음에 인도였어, 인도. 인도는 또 어려운 공부해. 근데 들어보지 못했다고. 마하바라타, 라마야나, 우파니샤드, 이런 걸 공부해. 이런 거. 우리 못 읽어, 이거 있어도. 우리나라에 읽은 사람이 몇 명 없대. 출판사 대표 사장님이랑 몇 명 읽었대요. 이걸 또 풀어주거든요. 그래서 인도 갔다 오고. 누가 그러더라고. 어떤 분이.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공부한다고 도움이 됩니까? 이런 것들이 좀 관념용적 아닙니까? 그때 이제 김상 교수 뭐라고 그랬냐면, 그럴 줄 알았다. 이게 뭐냐면, 오바마 대통령이 하와이에서 나와서 옥시덴탈 칼리지에서 학생이었을 때, 이때 공부했던 모습인데, 오바마가 화이트하우스 백악관 갔을 때 제일 먼저 초청하는 분이 누구였냐면, 이분이었습니다. 로저 베스웨라는 교수였어요. 이분이 옥시덴탈 칼리지 은사였어요. 이분을 제일 먼저 초대했어요. 화이트하우스에. 내가 당신 때문에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 이분이 누구냐면 인도의 실리론이란 이 고전 있죠. 이 고전을 미국에 소개한 사람이 이 교수예요.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도 이 실리론을 보고 된 거지. 그리고 여러분 이 마하바라타라는 건데 마하바라타 보면 여기 있는 일본의 인도에서 모시는 신이 파란색이거든요. 이거 어떤 거 모티브로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그럼 아바타예요. 아바타. 아바타 제임스 카메론이 미국 사람으로 미국 감독으로 마하바라타 전독 완독한 사람이에요. 지금 아바타 2, 3, 4, 5, 6가 나오는데 다 마하바라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도 경전을 모티브로 나왔어요. 왜? 세상에 없던 이야기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이야기니까. 아, 그렇구나. 세상을 만드는 원리는 좀 더 깊이 있는 데서 나오는구나.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분 아시죠? 우리 밀린 사장님. 밀린 사장님 인도 분이잖아요. 그래서 밀린 사장님 이런 포스팅 했어요. 스탠포드 연설 이거 올리면서 뭐 하니까 저도 이제 스티브 잡스 연설 되게 좋아하니까 저는 이 영상 보고 I had decided to quit my job. 내 회사 그만두고 결정했다. 그리고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난 요새 I'm studying Indian classic 라마야나 and 마하바라타 공부하고 있다. 내가 마하바라타 라마야나 보고 있다. 근데 이 답이 되게 명답이었어. 나 진짜 깜짝 놀랐어. 뭐라고 그랬냐? I've just started reading the Nine Cloud Dream. 이게 뭔지 아십니까? 서포 김만 중에 구운몽이에요. 나는 구운몽 읽기 시작했다 그런 거예요. 내가 마하바라타 읽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분은 구운몽 읽고 있다고 그런 거야. 와, 그러니까 제가 이분 한국 오셨을 때 저랑 엄청 친했어요. 나는 인도 세계를 이해하고 이분은 한국 세계를 이해하니까 우리가 비즈니스 안 하더라도 굉장히 친한 거지. 이게 격의 시대에서 움직이는 거죠. 격의 레벨에서. 그냥 ABO로서 CEO로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나는 인도를 이해하고 이 사람 한국을 이해하는 사람으로서. 이게 이제 컬처인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그리고 이분 같이 공부하는 분인데 제가 이제 같이 여행 갈 때 이 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어요. 책을 좋아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 지적자본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이거든요. 그러면 이분이 딱 그런 게 이거 우리 아버지 회사에서 만드는 건 그런 거예요. 이분이 아버지가 민음사 대표예요. 이분은 누구냐면 애들 키우시면 다 알 거예요. 비롱소라고 있어요. 애기 출판 비롱소 대표예요. 박상희 대표인데 이분이랑 이제 우연히 여기 어디면 제가 독일 갔다가 오스트리아 가서 비엔나에서 짤츠부르크 여기가 짤츠부르크에 있는 모차르트 오페라 극장이거든요. 짤츠부르크에 있는 모차르트 오페라 극장에서 빈 피라노 오페라 전 처음 보는 거였어요. 근데 1마이 끝나면 나 나가려고 그랬다고. 너무 재미없어서. 우후후 하는데 나 안 와닿더라고. 저는 90년대 댄스가요 들었던 사람이거든요. 귀가 그래. 근데 너무 힘들더라고. 근데 제 옆에서 박상희 대표가 김 대표님 재미없죠. 나도 처음에 그랬다고. 김 대표 오페라 처음 보시죠. 근데 처음 봐요. 그러니까 놀라시면서 어머 처음 봤는데 빈필에 짤츠부르크 그거는 초보 운전이 페라리 모는 거 똑같대. 그래서 이분이 설명을 해두라고. 오페라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왜 마이크를 안 쓰는지, 왜 두성이 중요한지, 왜 오케스트라 여기에 맞추는지 설명해 주니까 너무 이해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정말 제너러스하다. 그때 오페라같이 앉아 있었는데 근데 굉장히 멋지게 보는 분이에요. 와 멋있다. 그래서 이분하고 친해져가지고 이분이 제가 이제 책을 많이 추천해드렸으니까 이분이 제가 추천해주면 너무 좋아하세요. 책 추천해주면 잘 보겠다고. 그리고 이분은 나한테 미술 전시나 애들이 보는 좋은 책들 추천해줘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탱커에서 책 읽기가 없잖아요. 그럼 내가 뭐 할 얘기가 뭐 있냐고. 저도 꾸준히 책을 읽었기 때문에 웬만한 대표도 책을 많이 읽은 거야. 그러니까 이분 놀란 거죠. 젊은데 책을 고르는 센스도 좋은 거야. 그냥 뻔한 책이 아니라. 그러니까 친구가 된 거죠. 나이는 30년 차이 나지만 친구가 된 거지. 왜? 그게 같으니까. 이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이분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LS한전 구자균 회장님. 제가 또 앉아서 무슨 얘기 합니까? 가서 건강 얘기 막 했죠. 막 제품 얘기했죠. 똑같이 뭐 우리 어디 가나 다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부회장님이 왔어. 굿모닝 잘 쉬었어요. 제 비서와 통화해서 비타민과 바디로션 유산균 대해 얘기해 주세요. 제가 또 감사합니다. 비서분이랑 통화했습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다고 해서 바디로션 샴푸 보내드리고. 오케이. 또 좋은 거 뭐 있나요? 또 좋은 거 모르. 바로 또 얘기했지. 관절이 좋은 쫀대 같은 거 여러 가지. 혹시 시간 되시면 오늘 두 번째 주문 만나서 얘기해야 되잖아. 수요일 또는 금요일 오전 점심때 제가 잠시 차이고 설명드릴게요. 바쁘시면 제가 톡으로 정보 드릴 수 있습니다. 딱 그러니까 조인트는 아직 건강해요. 무슨 말씀 드리냐면 어디든 다 들어가요. 어디든 다. 거기는 뭐 제가 다. 왜냐면 최고 제품이잖아요. 최고 제품. 다 드시는 거지. 다 쓰시는 거. 저는 그게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누구하고 얘기해도 빠지지 않는다. 이 제품이. 누구하고 얘기해도 정말 빠지지 않는다. 그게 되게 좋은 거죠. 제가 옛날에 제 친구랑 제가 20대 때 이 사업을 하면서 아메이를 전업을 하고 나서 모든 이성들과 만날 기회가 완전 단절됐습니다. 단절됐어요. 아무도 소개팅 해주지 않다고. 제 선배의 결혼식이었던 것 같아요. 선배 결혼식 때 신랑 친구하고 그 신부 친구들이 끝나고 나서 뒤풀이에서 호프집에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한 6명 앉아 있었던 것 같아. 제 친구들은 막 이제 회사 입사하고 나서 자기 명함을 엄청 자랑하고 싶었겠지. 그래서 뭐 서로 각자 소개하지, 각자 소개. 근데 저는 어디 현대다입니다. 저는 SK다입니다. 저는 회계사예요. 이렇게 오더라고 막. 내 순서. 나 그때 전업이었거든. 무슨 얘기할지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죠. 최첨단, 신세계, 전자상거래 비즈니스 오너 딱 준비하고 있었는데 내 친구가 얘 아메한데 아메 그랬어요. 나 진짜 그때만 생각해도 너무 부끄러운 거 있지. 이거 그냥 이유 없이 그냥 진 거 있죠. 이유 없이 너무 부끄러운 거야. 그러니까 앞에 있는 우리 엄마도 치약 좋아하는데 막 그러면서 너 화도 못 내겠고. 내가 너무 부끄러웠던 적이 있어요. 그 친구가 삼성물산 다녔던 친구거든요. 진짜로. 제가 이제 시간 지나서 여기 뉴체에서 삼성물산 대표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저 초대해서 같이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하면서 내가 그 순간 뭐가 오버렸다냐면 내가 그때 내 삼성물산 신입사원 얘기 듣고 아메이 그만뒀으면 내가 지금 삼성물산 대표랑 밥 먹고 있을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 너무 재밌죠. 이 얘기까지는 안 했어요, 내 친구한테. 근데 얼마 전에 크리스마스 때 이제 5인 이상 집합 금지 되기 전에 또 유명한 대기업 2세가 식사자를 만들었는데 일반 식당을 간 게 아니라 어떤 건물 2층을 빌렸더라고, 통째로. 그래서 밥을 먹어요. 셰프를 불러서 그렇게 밥을 먹더라고. 나도 오라고 그러더라고. 나 같이. 왜 다들 좋아하거든요. 내가 제일 어리거든. 그리고 내가 제일 에너지가 좋으니까 날 불러. 그러면서 이제 똑같은 상황이 된 거야. 거기 실장이 나오시더라고. 실장이 30대 초중반인데 굉장히 세련된 여성이었어요. 실장한테 이메일 받고 그러는데 이제 자기가 이제 초대한 사람을 다 이제 한 명씩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 한 명은 유명한 법무법인 대표예요. 한 명은 유명한 피부과 프랜차이즈 원장이고. 소개가 막 들어가는 거야. 이 친구, 유명한 병원 원장이니까 피부과 있으면 가봐. 이분, 변호사 대표. 무슨 일 있으면 사고 터지면 이분한테 연락해. 그리고 여기 성악교 교수 계셨거든요. 성악교 교수. 이분 또 유명한 또 자재 인테리어 회사 하신 분. 얘 다단계 그러더라고. 나는 그때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여러분?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 다단계로 여기까지 온 거야. 다단계. 근데 요새 얘 산업 유튜버야. 그래. 산업 유튜버라고 그러더라. 산업 유튜버. 근데 제가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분이 나를 무시해서 다단계 한 게 아니에요. 인정해준 얘기야. 얘 다단계 그런데 나는 그게 너무 재밌는 거야.
약간 뭐냐면 신문이 약간 이은결된 듯한 마술사 같은 느낌이에요. 그냥 뭐 변호사나 뭐 많잖아요. 근데 없거든. 이 유니크함 너무 좋아. 보세요. 그 자리에서 뭐 법률 상담 받을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피부과 시술 받을 것 같아요. 그 자리에 뭐 부를 것 같아요. 나는 바로 여기 치약 뭐 쓰 바로 나오지. 주소 보내주시면 내가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엣지 있어. 이게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 이게 진짜로 암의 매력이에요, 여러분. 진짜 이거 이해되는데 이거 전달이 잘 되는 모르겠네. 전달 잘 되시죠? 이게 진짜 밸류예요, 여러분. 절대 빠지지 않는다고 이게. 너무 재밌다고. 너무.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가 좀 10분 더 할게요. 예. 언제 또 올지 모르니까 할 건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튼 그다음에 류예요, 류. 격이란 건 뭔지 아셨죠? 망이라는 건 내가 욕망, 의식적으로 가지는 거고, 본이라는 건 내가 손에 물을 묻히는, 내가 진짜 매일매일 루틴으로 한번 해보는 거. 격이라는 건 세상의 문화를 이해하고, 컬처 대 컬처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 실력을 키우는 거. 류라는 건 이제 새로운 스타일을 만드는 거죠. 여러분, 이거, 뭘까요? 어떤 사람은 선글라스로 그러는데, 이거 두부입니다, 두부. 두부예요, 두부. 이게 뭐냐면, 오토코마의 두부라는 남자 두부라는, 이토 신고라는 사람이 아버지가 두부 공장을 했었어요. 이 사람은 디자이너였는데 아버지 몸이 안 좋아서 어느 순간 들어옵니다. 야 아들아, 내가 이제 몸이 안 좋으니 네가 내 두부 공장을 맡아. 이 사람은 크리에이티브한 일을 했던 분인데 두부 공장은 콩으로 시작해서 콩으로 끝나는 거야. 그냥 두부가 거기서 거기지. 너무 지루했던 거야. 그냥 뻔하니까 너무. 그래서 생각을 한 거예요. 난 그냥 두부는 말고 이 두부의 캐릭터를 씌우겠다. 그래서 두부 가격을 한 3배에서 5배 올리고 이게 오토코마의 두부라는 걸 만들어요. 두부 이름이 바람에 휘날리는 존이라는 거야. 그리고 여러 가지 캐릭터를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일본 보면 만화 많이 발달했지 않습니까? 원피스처럼 두부에 완전 그 세계관을 넣어버린 거지. 이 공장 가면 동상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오토코마의 두부를 사면 존이도 사야 되고 친구들도 다 사야 돼. 나오자마자 팔려요. 이또 신고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는 두부 비즈니스를 한 게 아니라 두부를 통한 자기 세계관 비즈니스 한다고 그랬어요. 난 이게 핵심이라고 봤어요. 제가 아메를 한다고 그러면 다들 뻔하게 본다고. 그거 세제 아니에요? 치약 아니에요? 저는 아메를 통해서 제가 표현하고 싶은 그 세계관을 넓혀나가는 것 뿐이에요, 그냥. 왜냐? 아메가 최고의 사니까. 그리고 이 폭이 가장 넓으니까. 그리고 이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마스다 문해악기. 이분이 누구냐면 츠타야 서점 만드신 분이잖아요. 이분이 서점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굉장히 멋있게. 서점은 책을 파는 곳이 아니라 각 책들이 제안하는 라이프스타일을 느끼는 곳입니다. 너무 멋있잖아요. 책을 파는 곳이 아니래. 각 책이 제안하고 있는 그 라이프스타일을 느끼게 해주십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 긴자고요. 저는 일본 가면 이 츠타야만 돌아다녀요. 너무 예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시립도서관도 이렇게 만들었죠.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서적 자체가 아니라 서적 안에 표현되어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판매하는 서적을 만든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하는 건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아메이 제품, 아메이 사업이 제안하는 이 가치를 보여주고 경험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획회사지. 너무 멋있는 거죠. 어떤 미팅을 통해서, 어떤 제품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의 밸류를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킬 것인가. 이 플랜을 통해서 어떻게 그 사람 미래를 바꿔볼 것인가 하는 그런 기획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평범해 보이지만 굉장히 창의적인 거지. 매 순간 창의적이죠. 매 순간. 사람마다 다 다른 걸 연출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일에 대한 해석이 업의 본질을 결정한다. 여러분의 해석에 따라 달려있어요. 여러분이 생필품, 그냥 뭐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직접 판매 일이라고 하면 그런 거예요. 하지만 그 일이 아니라 이것은 매 순간 사람들에게 새로운 밸류를 제공하는 크리에이티브한 작업이라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저는 여러 컨텐츠, 그래서 제가 우리 팀들은 뭐냐면 여러 가지 경험으로 같이 성장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미팅을 짤 때도 뭐 여러 가지 토크쇼를 한다던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뮤지컬도 한다거나 재즈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미술 강의나 이런 것들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걸 통해서 이 사람들의 수준이 높아지면 아메이의 수준을 이해하게 되면 그때부터 끝나는 거거든. 왜 사람들이 아메이를 이해를 못할까?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이때까지 봤던 뷰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지. 이때까지 나한테 봤던 아메이 모습이 그 사람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내 뷰에는 안 맞았던 거지. 그리고 내가 이 아메이로 나의 무엇을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냥 아메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아메이를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표현한다는 생각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경험을 많이 하는 거고 지금 많이 못 가지만 여행도 많이 가고 저는 33 정도 매년 했었거든요. 그리고
올랜도 매직 안에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팀이 일본에 초대받아서 저희가 준우승 했지 않습니까? 준우승. 닉 앤더슨이라고 올랜도 매직 굉장히 유명한 농구 선수예요. 그리고 대만은 4년 동안 이 대회를 준비했대. 4년 동안. 이 농구 대회를. 우리를 초대팀으로 간 거야, 초대팀으로. 근데 우리가 우승해버렸잖아. 눈치도 없이. 어떻게 됐냐면, 제 파트너 중에 어떤 젊은 친구가 우리가 농구대회 나간다니까, 우리 아는 선배가 농구를 좋아한대요. 그럼 같이 하자. 같이 하자. 그럼 그 친구가 와서 농구하더니만, 제 후배도 데려와야 돼요? 데려온 거지. 근데 그 친구가 우리나라 3대3 농구대회, 나이키 농구대회 우승한 팀이었어요. 예, 우승한 팀이 저희 팀에 있어요. 얘들은 농구에 미친 애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나이는 다 농구 선수만 들어오고 있어. 농구, 특히 여자 선수는 빨리 은퇴하거든요. 97년생인데 은퇴했더라고, 벌써. 근데 그 친구들이 되게 깊어요. 운동했던 친구들이 깊어. 탱크와 베이스가 돼 있어. 그 친구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카카오 김범수 이장인데, 무엇을 만들어 어떻게 팔까가 아니라 누구를 참여시키고 이들을 어떻게 연결할까 고민했다. 그래서 이분을 플랫폼 디자이너라고 그러는데, 저는 얼마나 많이 팔까가 아니라 누구를 참여시켜서 이들이 어떻게 더 나은 경험을 할까를 고민한다. 저는 이게 익스피리언스 디자이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설계를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아메에 들어왔을 때 어떤 뷰를 보고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밸류를 가지고 갈 것인가. 그걸 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업을 하면 여러분 팀이 생길 거고 큰 시스템 안에서 같이 함께 하지만 여러분만의 컬처를 만들어가면서 굉장히 재밌는 게 된다는 거죠. 이게 제 2005년 입사할 때 그 사진입니다. 입사할 때. 이력서 사진이 2005년도. 근데 지금 아메에서 많이 달라졌죠. 아메안에서 춤도 추고 아메에서 스피치도 하고 그냥 스피치만 한 게 아니라 제가 제 30대는 거의 외국에 살았거든요. 거의 외국에서. 지금 못 나서 아쉽지만 콜롬비아 좋아요. 콜롬비아 사람들 엄청 좋아요. 끝나고 나면 무조건 살사바 갔어요. 깔리라는 곳인데 The City of Salsa. 너무 멋있어. 보통 클럽 가면 여러분 한국은 누가 인기 많냐면 젊고 잘생긴 약간 능력 있을 거는 오빠들 인기 많거든요. 살사바는 무조건 할아버지예요. 백발의 페더러스는 할아버지가 최고 인기 많아요. 그분들이 여성을 너무 잘 느끼게 해주거든. 이렇게 착 잡아주고 막. 와, 그래서 내가 은퇴하면 여기서 은퇴해야 되겠다. 최고다 최고다 진짜. 나 콜롬비아에서 은퇴해야지. 그래서 한 거죠. 그리고 스페인 사람들 패셔너블해요. 패셔너블하고 또 가니까 또 마드리드, 레알 마드리드 여기를 VIP 투어를 딱 시켜주더라고. 그리고 이분들 30년, 40년, 50년 이분들 다 밀리언에 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이분들이 재밌는 얘기 했잖아. 아메이로 부자 되는 거 아니야. 아메이로 큰 부자 되는 거 아니야. 아메이 돈 계속 들어오면 그걸로 투자하면 부자 돼. 그러더라고. 아메이가 오래 할 수 있는 일이 좋은 거예요. 오랫동안 지속적인 수입이 들어오잖아. 투자를 하는 거지. 그래서 다 밀리언에 된 거 백만장자들이에요. 자기가 집에 키우고 있는 애완동물 보이는데 말 키우고 있더라고. 우리는 강아지나 고양이인데 다 말 같은 거 키우고 있더라고. 이때 나 지금 10몇 년밖에 안 했는데 대단하다. 30년, 40년, 50년 오래 해야지. 러시아 갈 때는 아메에서 이제 전용기 보내서 제가 꼭 갔다 왔고, 제 친구한테 이거 보여주니까 걔는 이러더라고요. 야, 아메 진짜 대단하지 않냐? 톤이? 그러니까, 야, 이거 어디 우등 고속이냐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걔의 뷰에는, 뇌 속에는 이게 없는 거지. 그냥, 카자흐스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나라예요. 여기는 위구르 민족이에요. 여기 리더가 에메랄드에서 엘리아인데 그 리더가 나한테 그랬어요. 민키, 나는 아메 하면서 3가지를 잃었어.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고, 우리 아들이 죽었고, 우리 나라를 잃어버렸어. 위구르 민족이 중국 자주 흡수되면서 나라가 없어졌대요. 근데 민키, 나라가 없어져도 아메는 계속 할 수 있어. 이게 아메의 위대함이야. 그러더라고. 와, 난 그때 소름 돋았어요, 진짜. 우리는 누가 뭐라고 안 하잖아. 누가 찡찡대면 안 하잖아. 그 접근이 틀린 거죠, 그냥. 이 소수 민족이 이 아메이란 기회를 받아들여서 인생을 바꿔나가고 있다니까. 말 키우는 이 유목 민족이. 아메 진짜 대단하다. 대단해. 그게 이제 저의 어떻게 보면 3때 가졌던 가치관이에요. 편의점정도 하고 책도 쓰고 영화도 찍고 그리고 유튜버도 했죠. 지금 떴다면 기좀 하고 있잖아요. 시즌 1 끝났고 시즌 2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즌 2. 시즌 2는 조금 다른 업그레이드 스타일로 지금 준비하고 있어. 이렇게 이거 할 줄 몰랐어요, 진짜. 근데 이 아메를 통해서 기획력도 배웠고 내가 시간도 있고 뭔가 연합할 수 있는 팀이 있으니까 해보는 거죠. 여기서 뭐냐면 일상이 창작 과정이 되는 삶. 나는 그게 자유로운 삶인 것 같다. 좋은 것 같고 이게 이제 최근 모습이거든요. 나쁘지 않아요. 2005년 15년 지났는데 나쁘지 않아. 눈빛은 살아있는 것 같아요. 좋고
제가 얼마 전에 새로운 집을 구해서 제 공간을 꾸몄거든요. 제 공간을 꾸몄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곳, 제 서재입니다. 제 서재. 제 공간을 꾸몄어요. 제 스타에서 영감받아서 꾸몄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공간인데, 여기서 저는 이제 책을 보거나 방송을 찍거나 뭐 이런 걸 많이 해요. 이거를 디자인해준 인테리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서울시내 부잣집 많이 가봤지만 이 정도 큰 서재는 아무도 못 봤대. 제가 제일 크게 갖고 있어요. 왜냐면 한 층, 1층, 2층, 3층 집인데 1층 통째로 뚫어서 만들었거든. 그냥 위에 벽 다 뜯어내고 발라가지고. 이거 생각 못했어요. 내 공간을 가진다는 거. 저 시작할 때. 근데 이제 사실 뭐 저희 집은 이 공간도 유명하지만 저희 아랫집이 현빈 살거든요. 최근에 손예진도 많이 온 것 같아. 나 현빈은 시절 봤거든요. 저 윗집에는 박진영 살고 있어요. 저 위에는 최보람 씨 살고 있고, 좀 더 올라가면 홍진경 씨 살고 있어. 연예인 살죠. 그리고 소설가 박완서 씨가 살았던 동네인데, 작가 연예인 딱 내가 살기 딱 좋은 공간이야. 역시 인연이 맞는 것 같아. 기운이 맞아. 기운이 딱 온 것 같아. 전 이 공간을 또 좋아하고, 또 제가 이제 최근에 저한테 선물 하나 했거든요. 제가 이제 9.16 계약 하나 했는데 폴시와 계약했죠. 그러니까 제가 이걸 계약하면서, 이사를 결정하면서 뭘 또 배웠냐면, 이거는 기성차가 아니라 옵션이 수백 가지예요. 수백 가지. 조합을 하면 90만 가지가 나와요. 90만 가지. 여기는 안전벨트 색깔까지 경험할 수 있어요. 자동차 키도 도색할 수 있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저는 이게 포르쉐가 911이 아메이와 계속 가는 게, 내가 다 조합할 수 있는 거죠. 기성품을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뭐 현대차, 기아차 기성품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완전 유니크하게 극대로 할 수 있는 거지. 그냥 시간 좀 기다려야 돼. 오래 기다려야 돼. 이거는. 하지만 기다릴 수 있죠. 하지만 기다리는 동안 내가 한테 주문해서 내 차가 지금 독일의 슈르트가르트 공장에서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거지. 아메이 성공은 이런 거라는 거죠. 내가 성공을 결정하면 성공이 어디 안 간다고. 내가 시간을 보내면 그 성공은 올 거니까. 그럼 이미 성공했다는 그 프라이드를 가지고 사업을 하면 되는 거죠. 어차피 내 거 될 거니까.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은 내가 얼마나 다양한 모습으로 또 주도적으로 삶을 편집해 나갈 수 있느냐. 시간과 공간, 인간,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편집해 나갈 수 있느냐. 저는 이것이 진짜 자유고 행복을 생각하거든요. 제가 프랑스 갔다 온 적이 있어요. 2019년에. 제가 예전 보니까 제가 프랑스 갈 거라고 얘기를 했더라고. 위너스에서. 2018년 10월에. 근데 제가 프랑스 가서 바스키아 그림 보러 갔거든요. 대박이죠. 내가 봐도 놀라워. 보러 가야 되겠다. 어디야? 프랑스. 바로 가자. 그래서 아들이랑 같이 갔거든요. 가서 10일 동안 이제 프랑스에 있으면서 봤는데, 제가 이 루이비통 미술관, 프랭크 게리라는 사람이 다 디자인한 건데, 여기서 이제 바스키아 전시를 다 봤어요. 너무 좋아서 봤는데 이 그림을 딱 봤다고. 놀라운 건 어떤 느낌 별로 없더라고. 내가 아직 이 그림 보고 강력한 아우를 느낄 만큼 내 내면의 준비가 안 된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루첼라에도 배우고 서울문화예술전에서 그림 CO도 배우고 그냥 공부를 계속 한 거예요, 그냥. 근데 제가 이 그림을 다 보고 나오면서 그냥 허탈했을 거 아니에요. 이 그림 보고 영감 받으러 갔는데 느낌이 없으니까. 근데 내가 나오는 마지막 출구 있죠. 출구에 어떤 그림이 있었냐면 이게 있었어요. 잠깐만요. 소리가 안 나오는데요? 소리가, 이게 마지막 씬인데. 이게 바스키아 얼굴이에요. 바스키아 얼굴인데, 바스키아가 나올 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 야, 너 이까지 왔냐? 어떻게? 그래서 제가 이때 배운 한 가지 메시지 뭐냐면, 누구나 바스키아가 될 수는 없지만 바스키아의 예술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는 있다. 단 자신의 인생을 작품으로 만들고 싶은 사람들만. 그래서 제가 발견한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위대한 예술가처럼 유명해질 수는 없겠지만 우리 삶 자체를 예술을 넣을 수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현재는 여러분이 했던 선택의 결과고요. 누적된 선택의 결과, 그에 따른 환경이 그 사람 현재를 만들었고, 그 선택의 결과 여러분 자리에 있습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기회가 보이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한 선택을 해야 되고요. 낯선 선택이 낯선 기회로 이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나를 바꿀 자유고 제 삶에 흐르고 있는 큰 문맥인 거죠. 저 역시 뭐 완성된 성공은 아니고요. 계속 나를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어제보다 좀 더 창의적이고 오늘보다 내일이 좀 더 예술적인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